냄새 심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익균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유익균을 먹어주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또 인체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면역을 잘 관리하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그 비율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육류, 이 고기가 그 산성 물질이죠. 그리고 항생제, 이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2차 감염 이런 것들을 잘 치료할 수 있지만 너무 어릴 때부터 오남용을 하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아프다고 항생제를 그냥 투여해버리면 장 속에 그 원자폭탄을 이렇게 터트리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유해균도 죽지만 유익균도 죽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그 육류, 그 가축을 키울 때 항생제를 매달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축이 동물이 맞은 그 약을 사람이 같이 먹는 거죠. 그다음에 당분, 이 미생물이 그 감당할 수 있는 당분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콜라 같은 거는 당분이 10%예요. 그러니까 방부제 정도로 미생물을 죽이기 쉽고, 가공식품 안에 들어있는 방부제, 그 다음에 감미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밀가루,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장 건강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이 나빠지면 걸릴 수 있는 질병이 뭐냐면요. 자, 왼쪽에 보시면 우리 현대인들이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는 질병이에요. 또 오른쪽 보시면 장 건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아토피, 류마티스, 우울증, 자폐, 파킨슨, 치매 이런 것까지 장 상태가 나빠지면서 유발되는 질병이라는 거죠. 저희 둘째가 굉장히 심한 아토피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몰랐을 때는 어떤 로션을 바를까, 스테로이드 젤을 바를까 말을까를 고민했는데, 제가 이거를 알고 나니까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아토피는 완치는 없지만 지금 보면 얘가 아토피가 있어 할 정도로 싹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 건강 이상 신호가 있어요. 변의 양, 붉기, 그리고 그 다음에 색 변화가 있고, 배변 횟수의 변화, 그 다음에 잔변감, 위장 장애, 소화 불량, 그리고 단 음식, 고지방 식품을 먹거나 또 이런 게 땡기기도 해요. 체중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장이 나빠지면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우울해지고, 피부 염증이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이 정말 심해집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미생물 생태계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담당하는데, 신경 기능,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한 90% 정도가 장에서 배출돼요. 행복이라고 하니까 뇌에서 나오겠지 하겠지만 장에서, 그래서 장이 나빠지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도 맞는 거죠. 그다음에 수면을 담당하는 호르몬도 이 미생물이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사 기능, 그리고 장 기능, 면역 기능, 모든 것들이 다 미생물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또 이런 신경, 면역, 대사, 장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질병이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9988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죽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죽기 한 1년 전부터 좀 이렇게 아프다가 죽고 싶잖아요. 근데 50살 아니면 빠르면 40대부터 당뇨약을 먹고 고지혈증 약을 먹고 또는 이렇게 심장투석을 받으면서 5, 6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는 기대 수명은 높아졌지만 건강 수명도 같이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건강한 사람들은 좀 다른 유전자가 있을 거야, 유전자가 좀 더 많겠지 했는데, 그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전 세계의 99.9%의 유전자가 똑같대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 장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다른 거예요. 우리 DNA 안에 유전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미생물 안에도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 정보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우리 지금 갱년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 완경이 되면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 갱년기 증상이 나와서 그 증상 때문에 힘든 건데, 이 에콜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는 장 속 미생물들이 콩 단백질을 우리가 먹으면 그 콩 단백질을 쪼개서 혈액 속으로 넣어주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에콜이 에스트로겐이랑 구조가 비슷하고 그래서 하는 일도 비슷해요. 완경기 때 여성 호르몬이 덜 나올 때 이 혈액 속에 에콜이 많으면 그 증상이 안 나오는, 갱년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에콜로 만들어주는 장속 미생물을 가진 분이
우리나라에 3분의 1밖에 없대요. 그러면 3분의 2는 아무리 갱년기약을 먹어도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든 거고, 그러니까 이 갱년기를 심하냐 안 심하냐도 이 장소 미생물들이 결정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인삼 먹으면 인삼에 좋은 성분이 빈세노사이드인데요. 얘는 분자 구조가 너무 커서 우리 혈액 속에 통과하지를 못해요. 그럼 이 미생물들이 하는 일이, 우리 아까 콩 같은 거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런 분자 구조가 큰 것을 이렇게 막 먹어가지고 얘네들이 뱉어내는 대사 물질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건데, 이 어떤 미생물이 이 빈세노사이드를 컴파운드 K라는 저분자 물질로 바꿔주면 혈액 속으로 흡수가 돼서 뇌로 가고 간으로 가고 근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미생물이 있으면 인삼빨이 들고, 미생물이 없으면 인삼빨이 안 드는 거죠. 또 성장 속도가 유독 빠른 아이들이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사했는데 특징이 있더래요. 이 장 안에서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의 도움을 통해서 먹는 칼슘의 흡수가 촉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싹 빼가지고 쥐한테 넣었더니 이 쥐들이 칼슘을 먹는데 흡수가 잘 되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하니까 3학년인데 7살이랑 키가 비슷해요. 좀 키 큰 7살이랑 키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지금 칼맥디에다가 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이 미생물을 싹 붙여가지고 아메이에서 판매한다. 근데 한 달에 10만 원이다. 그럼 저는 20만 원이라도 살 것 같아요. 키성장 고민이신 분들은.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엔자임 바이옴 효소잖아요. 이 효소 먹으면 너무 편하죠. 밤에 막 고기 많이 먹고 과식하고 이럴 때 요거 한 두세 포 입에 털어 넣으면 정말 속이 편하고, 이 엔자임 바이옴의 부작용이 있다면 너무 배가 빨리 고파지는 거예요. 한 포를 먹으면 배가 너무 빨리 고파져서 또 먹다 보니까 살이 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 3만 명 정도의 데이터베이스 마이랩에 그걸 딱 보니까 월등히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빨리 소화시키는 최상위 10% 분들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보니까 HM20701이라는 이 특정 미생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효소랑 딱 붙여서 나온 게 엔자임 바이옴. 그래서 지호셉 박사님이 강의 중에 그러시더라고. 이거는 우리 ABO 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다. 우리 이거 먹으면 속 편한데 이거는 그 최상위 10% 분들이 평생 느끼고 사는 그 속의 편안함이래요. 그분들은 돌을 씹어 먹을 수 있는 분이고, 밤에 고기를 구워 먹어도 그냥 주무실 수 있는 분. 그분들이 평생 느꼈던 속 편안함을 우리가 이 효소를 먹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장 건강이 뇌 건강도 책임진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그 뇌와 장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미생물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호 전달 역할을 해서 두 기관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로토닌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려면 그냥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에서요, IQ별로 이렇게 싹 나눈 다음에 그 장소 미생물 검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IQ가 높을수록 장 속 그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성을 높이면 머리 좋아지겠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뇌에 도움을 주는 요소와 인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미생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치매 환자 대변 분석 결과 정상보다 유익균 수치가 굉장히 적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대변 세균총 이식이에요. 치료를 목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대변 미생물을 환자의 장에 이식하는 시술인데, 여기 지금 잘 어두워서 그런데 여기가 수술방이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요. 그래서 이 주사기 안에 대변이 들어있어요. 이분이 어르신인데요. 그 항생제 내성으로 항생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장에 있는 미생물을 싹 다 죽인 다음에 건강한 분의 대변을 이식해서 이분의 장 속 미생물 그런 생태계가 잘 회복되도록 하는 겁니다. 요거 대변 이식하느니 마이랩 검사에서 유산균 먹는 게 낫겠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몸에 이 제약회사가 많아요. 미생물이 굉장히 많으면 더블X를 먹어도, 그냥 야채 과일만 먹어도 이것이 혈액 속으로 잘 흡수가 돼서 우리에게 약이 되지만, 미생물이 적으면 흡수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변으로 나갑니다. 내가 칼슘을 먹으면 변비가 생겨. 이런 분들은요, 칼슘을 흡수를 도와주는 미생물이 없는 거죠. 별로. 그런 분들은 다 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딱딱해져서 변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높다라는 건 건강하다는 거고, 무엇을 먹어도 약으로 바꿔주고 무엇을 먹어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약 한제 먹지도 않았는데 팔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이 빌 게이츠도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는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것이다 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마이크로바이옴에 주목하고 있고요. 또 이 마이랩이라는 건 HM 파마라는 그 회사와 아메이가 공동 연구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 아래 보시면 마이랩은 고객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해 미생물의 다양성과 분포 등을 확인한 후 이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고객에게 추천하는 서비스다. 그리고 식습관부터 생활습관을 포함한 개별 라이프 스타일도 제한한다. 그래서 지금 아메이랑 20년 독점 계약했고요. 그리고 지금 요 HM 파마가 우울증이 미생물이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 테스트 키트예요. 여기에다가 이 수저에다 이제 변을 퍼가지고 여기 오른쪽 사진 보면 잘 담아서 문 앞에다 내놓으면 택배 기사님이 알아서 수거해 가십니다. 홈페이지에다가 이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 배변 상태나 먹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수거 날짜를 정하시고 그 하루 전이나 그날 아침에 이렇게 담아서 문 앞에다 두시면 수거해 가니까 그렇게 어려움도 없어요. 그리고 유산지까지 들어있는데 이 체면지, 유산지를 변기에 붙여서 하거든요. 근데 유산지가 물에 잘 녹아서 그냥 변기에 흘려 보내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이 마이랩의 그 특장점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 그 미생물을 분석한다는 거랑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분석한다는 게 있어요.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뭐냐면 우리 아까 뭐 갱년기나 에콜 이런 거 보면은 미생물이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물질들을 포스트 바이오틱스라 그래요. 그 미생물이 먹어서 쪼개서 만들어내는 대사 물질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건강을 좌지우지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내 분변을 채취하고 이거를 연구소에 보내면 이거를 똑같이 6개 튜브로 나눠요. 그리고 온습도까지 우리 장이랑 똑같이 장 환경이랑 복제를 똑같이 시키는데 거기에다가 6개의 유산균 조합을 각기 다르게 넣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조합을 넣었을 때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이 잡히는지를 보는데요.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암에 걸리면 그 암 세포를 생검하기 위해서 떼어내잖아요. 그럼 연구소에 보내면 이거를 똑같이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항암제를 각기 투여하는 거예요. 어떤 항암제를 넣었을 때 이 암세포가 죽는지, 그래서 잘 죽는 항암제를 처방해 주는 거죠.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가지 제품이고요. 뭐야 개인 맞춤형이라면서 왜 6개밖에 안 돼? 하실 수 있는데 개인 맞춤형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몸만 비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에 유산균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 그 유산균 먹이를 섭취해서 장내에서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을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포스트 바이오틱스에 뭐가 있냐? 짧은 사슬 지방산, 단세 지방산이라고도 하고요. 향균 펩타이드, 천연 비타민 미네랄, 복합 아미노산, 신경 전달 물질, 세포 파쇄물 등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짧은 사슬 지방산, 단세 지방산입니다. 얘는요, 사람이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도 없고 우리 자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오로지 미생물만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세 지방산을 보면 이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고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아래쪽에 뷰티르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세 지방산의 수치를 조금만 올리기만 해도 장에 누수가 생기지도 않고 용종도 없고 염증도 없고 당뇨도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뇌에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어떤 파킨슨,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과학자들이 항상 장애물이 어디였냐면 이것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랩 유산균을 통해서 이 단세 지방산 수치를 끌어올린다고 하니까 이건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4주 후에 이렇게 레포트가 와요. 메일로도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책자로도 오는데요. 이게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심하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이 아이는 몸속이 어떻길래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먹었는데 저 자연분만의 모유수유했거든요. 그랬는데 얘는 왜 아토피가 생기지? 누나는 없는데 전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이 테스트 키트가 22만 원인데 제가 스폰서님 덕분에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22만 원? 저는 비싸지 않은 거예요. 누구는 비쌀 수 있지만 비싸다고 느끼는 분은 아마 건강하신 분일 거예요. 저같이 좀 아프면 내 몸속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초록색이 우리나라 평균이거든요. 근데 평균이 질병을 가지신 분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평균 이하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몸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저희 아들이고, 그리고 이 빨간색이 가장자리로 갈수록 수치가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낮죠. 평균 이하죠. 몇 년 동안 밸런스 위디 365 먹어서 간신히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랬어요. 근데 이거 심한 거 아니에요. 안 심할 때니까 제가 정신이 들어서 찍은 건데 얼굴도 그러잖아요. 손바닥, 발바닥 빼고 다 아토피였어요. 아침이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씻을 때 보면 이런 데 이렇게 드드드드 뜯어야 돼요. 살갗이 막 벗겨지는 거예요. 너무 심했어요. 그랬는데 1년 후에 재검을 했어요. 이렇게 좋아졌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도 높아지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재검사를 하면 이렇게 균형 결과 비교도 나오는데 저희 아이는 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또 제가 보냅니다. 세 번째, 수면 건강 관련인데요. 낮음으로 되어 있죠. 저희 아들이 9시에 재우면 12시에 잠을 자요. 얘 맨날 궁둥이 맞았어요. 왜 이렇게 안 자? 그래서 얘가 배고파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모두 막 먹여봤어. 안 자요. 안 뛰어서 그럴 것이다. 뛰어놀게 해봤는데 등산까지 시켰는데 안 자요. 맨날 맞는 거죠. 얘는 맨날 뒹굴러서 막 괴로워하고. 근데 이렇게 나와서 저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준 미생물이 없잖아요. 엄마가 준 미생물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먹여봤어요. 유산균을 3번을 받았는데요. 3일 만에 1시간 20분 만에 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저희 친정 어머니께 엄마 내가 1시간 20분 만에 잠을 자. 그랬더니 저희 엄마도 저도 잠잘 때 뜸을 많이 들이고 그런 분들이 있죠. 입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시는 분.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잠을 푹 자본 적이 없다. 그리고 뭐 초인종 소리, 오토바이 소리에도 잠을 쉽게 깬다. 그리고 새벽에 두세 번 깬다 하는 분이 저희 엄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한번 줘봐라 그러시길래 이거 검사해봐서 먹어야 되는데 줘봐라 이러시길래 엄마가 가져가서 드시기 전에 한 2, 3일 후에 여기 수면제가 들었냐? 아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엄마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아이한테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바로 마이랩 키트를 사서 검사를 해서 3번을 받으셔가지고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잠을 주무시고 그 낮잠을 한두 시간 주무셔도 밤에 잠을 자고 잘 안 깨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검사를 했더니 수면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수치가 그래도 한 평균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검사 그래프를 보면 평균 이하인 거를 또 평균 이상으로 올려야 되고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면역, 성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평균 이하입니다. 또 아래 보면 피부 면역, 피부 트러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건 저예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너무 좋죠. 왜냐면 저는 여기서 많은 유산균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위에 보시면 콜레스테롤, 체지방 조절해주는 미생물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쪄요. 근데 아래 보시면 단백질 소화, 탄수화물 소화 낮아요. 대신에 저는 소화가 안 돼요. 조금만 배불렀는데 한두 숟갈 먹잖아요. 그럼 바로 설사하고 장염이 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을 정도로 과식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그냥 수저를 딱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저는 아메이 단백질을 먹지도 않았어요. 단백질만 먹으면 막 토할 것 같고 막 설사하고 막 울렁거리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닝 처음에 하라 그럴 때 너무 싫었어요. 난 단백질 싫어하는데 근데 그 아침에 마이랩 유산균이랑 같이 먹으니까 세상에 소화가 너무 잘 돼서 저는 지금 하루 한 3-4번 정도 단백질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졌고요. 맨 위가 그 다음에 요 아래가 저희 큰딸. 균형은 높아요. 그리고 이쪽이 저희 아들인데 좋아졌죠. 근데 한 사람 남았죠. 저희 남편. 저희 남편한테 해준다고 했더니 남편이 괜찮대요. 근데 제가 마이랩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그래 우리 남편이 가장 중요하지 가장인데 그래서 제가 해주려고 딱 돈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그때마다 싸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안 해줘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거나 비싼 아티스트리 화장품 있죠. 그런 거 막 사서 썼어요. 그게 한 3번 정도? 그러다가 남편이 얼마 전에 나는 왜 안 해줘? 그러길래 제가 남편을 해줬는데요.
저희 남편 수치 보세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희 남편이 요 당시에 너무 좀 살기 힘들어했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간신히 버틴 거구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틴 거지. 그래서 제가 저희 유니즈 스폰서님께 보내드렸더니 이건 무슨 병이 있냐. 심지어 유익균은 별로 없는데 유익균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마이랩을 하면 이런 병이 걸릴 것이다 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 그렇게 탄산 먹다가 당뇨 걸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 상태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이 지금 왜 안 좋은지를 원인을 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우리 남편이 어떻게 안 좋아졌겠다라는 게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유산균 주고 굿모닝하고 그랬더니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좀 사람이 좀 유해졌어요. 좀 이렇게 좀 그러셨어요. 그리고 검사를 해주면 이렇게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운동, 흡연 이건 설문지 토대로 되는 건데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건강 관련 아까 그 그래프 있죠. 이런 게 좀 자세히 나와요. 근데 여기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최근 그 검사할 때부터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위 5종류의 장내 미생물을 이렇게 싹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나의 맞춤 식습관 솔루션, 그 다음에 생활습관 솔루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저포드 식습관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희 남편은 지중해식 식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줘서 되게 이거에 맞춰서 먹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잘 드시고 발효 음식 잘 드시고 그리고 채소 과일을 통해서 식이섬유를 잘 섭취하시고 그다음에 운동, 식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아메이 제품 중에 유산균 좋은 거 정말 많은데요. 내가 장 개선을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이 마이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이랩을 그 스마트 오더로 주문하시면 이제 한 번 주문할 때 2달치가 와요. 저 한 박스가 30호 들어서 한 달치거든요. 그럼 이게 격월로 주문을 하고 3번째, 6번째는 반값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한 달에 매달 한 박스 사는 것보다는 이득인 거죠. 네, 이 마이랩의 특장점 2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대사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분석을 해서 구체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준다. 이거는 전 세계에 한 3개 정도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요. 거기에 당신의 장 상태가 이러니 이걸 먹으면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수치를 끌어올려줄 수 있습니다라는 건 마이랩이 유일합니다. 이 맞춤 유산균을 제공하고 이 뜻은 솔루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랩을 통해서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대전에서 올라오셨어요. 저의 다이아몬드 스폰서님이신 유니즈 리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즈입니다. 퇴근하고 오신 거예요? 네, 너무 대단하세요. 제가 오늘 한 6시쯤 도착을 해갖고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맨날 이런 지하철을 타고 서울 분들은 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대전에 살기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도 한편 들면서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아마 대전 사람들보다 2배는 더 피곤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어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고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 혹시 계세요? 많으시네요. 어머. 네, 제가 시골에서 와갖고 저를 모르시는군요. 네, 저는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한테 처음에 아메이를 알려준 사람은 남편이에요. 오늘 보니까 남자분들이 꽤 많으신데 저는 유일하게 대부분은 뭐 그냥 동네 언니나 아니면 직장 동료나 이런 분들한테 봤는데 아메이를 이제 소개받잖아요. 근데 남편이 저한테 소개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좀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걸 싫어하고 집순이 있잖아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누워 있는 걸 좋아하고. 근데 저희 남편은 저랑 좀 성향이 반대예요. 이사를 가면은 그 동네에 사람들과 더 먼저 친해지고 제 친구들하고도 먼저 친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남편이 되게 열심히 사는 우리 남편이
또 아메이를 가지고 왔는데 기분이 좋았겠다 1번, 별로 안 좋았겠다 2번. 뭐든지 남편이 갖고 오면 싫어 이상하게. 근데 여튼 거기다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한테 이제 세제도 팔으라고 약간 이런 느낌. 애도 셋이나 키우지, 직장생활 하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한테 아메이 세제까지 팔으라고 하는 그 남편이 처음에는 되게 싫었어요. 뭔가 팔아야 되는 것 때문에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남편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저도 한 번은 들어볼 거라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가족이잖아요. 남편이 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미뤘어요. 나중에 갈게, 나중에 갈게. 왜 그럴게요? 왜 그럴게요? 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요. 요즘 보면 젊은 분들이 귀차니즘에 빠져있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맨날 귀찮대 뭐가. 근데 그 나이 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애 새 키우고 정말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권유하는 남편 때문에 이거 불 좀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꺼주시더니 이제 안 꺼주시네. 네. 자, 그런 남편 때문에 또 이 사업을 제가 들어보게 된 거죠. 처음에 이 자리에 와서 들었을 때 좀 약간 정말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살았나 그동안에? 약간 이랬었던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뭐였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자 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는 그 말이 좀 쇼킹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엄마들이잖아요. 엄마가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애는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 애들을 좀 잡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우리 큰딸이 받아쓰기 하나 틀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하나 틀리면 한 대씩 때릴 정도로 엄청나게 엄격하게 받아쓰기에 왜 이렇게 집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째부터는 거의 신경을 안 썼고 셋째는 아마 거의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글도 잘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 희생타는 큰 애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진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가서 어디 가서 대접받고 좋은 직장도 갖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학교에서 좋은 학교 나온다고 다 부자로 사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본인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없대요. 우리는 애들 잘 되라고 가르쳤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 저는 조금 쇼킹했고 심지어는 가난이 대물림 된다고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모태 가난, 부모님부터 가난했고 나도 가난했었는데 늘 생각은 나는 언젠가 부자로 살 거야라고 이상한 근자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잘 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40대 초반까지. 근데 40대 초반이 되니까 안 그럴 수도 있겠다. 아줌마 하고 살려고 했는데 내가 아줌마가 될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끊어지는 임시소득이라는 말도 좀 이 자리에서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우리 남편은 99세까지 진짜 우리 남편은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진 않아. 집에서는 게으른데 밖에 나가면 부지런한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99세까지 돈을 벌어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수입이 끊어진다는 그 말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안에서 생필품과 건강 이렇게 많은 관계가 있는 거.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우리 이혜정 리더님 아이도 아토피가 정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놀라웠던 게 애가 이렇게 옷을 벗고 이렇게 스쳤는데 바로 피가 나오는 거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저희 딸도 약간의 아토피가 있었어요. 큰애가. 근데 그 아이가 왜 이렇게 아토피가 또 이 제품을 쓰면서 빨리 좋아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빨리 좋아졌거든요. 아메이 세제를 바꿔 쓰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연관이 있다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쇼킹했고요.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많은 분들도 각자의 스토리가 다 있으세요. 저는 이 자리에 처음 와갖고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요, 우리 남편이 가보라고 할 때 어느 지하의 컴컴한 방에 들어가서 우울한 사람들의 우울한 눈빛을 보면서 뭔가를 제품 파는 걸 배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와보니까 다 너무 멀쩡한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 한번 보세요. 다 너무 멋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서 뭔가 내가 미래를 준비하던 아니면 여행을 가고 싶건 아니면 추가 소득을 원하건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이거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한테 아메이는 희망이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도 어려서부터 왠지 모르게 되게 잘 살고 싶었거든요. 약간 그런 유전자가 머리도 유전자, 뭐 생각도 유전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부모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런 그 타고나는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잘 살고 싶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잘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니까 굉장히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 계속 그 가난의 뿌리가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저희가 저랑 남편이랑 그 직장에서 만났거든요. 서로 직장에서 만났는데 제가 잘 다니는 남편을 나오라고 했어요. 직장을. 그래서 뭐를 했냐면 식당을 했어요. 그 대나무 통밥 식당을 했어요. 되게 잘 됐어요. 되게 잘 됐는데 그 식당은 앞으로 남고 뒤로 남는 게 없다는 거를 알았어요. 하면서. 그리고 너무 젊은 나이에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실패는 그 식당을 하면서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리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의 자영업을 하다 실패하다 하니까 어느새 거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영업은 함부로 선택할 수 없는 게 사람을 거지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그때 완전 거지가 돼 있을 때 아메이 사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이 아메이라는 이 사업을 잘 하면 뭔가 나한테 한 줄기 빛처럼 뭔가 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아메이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마스터키라고도 했는데요. 이런 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 과자 기억나세요? 네. 여기 연세들이 꽤 높으시네요. 저는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시골하고 도시하고 그 편차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다들 막 놀라시는데요. 불대에서 밥해 먹었어요. 저희 엄마가 불대에서 밥 해주고 그 다음에 골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탄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지금은 뭘 한다? 이 인덕션을 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언제부터 빈부의 격차가 느껴졌냐면요. 전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촛불 제가 저번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그 오빠랑 언니를 그 초대해서 이 자리에 앉혔는데 네가 언제 그런 걸 봤어?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되게 어리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저는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런 거를. 근데 봐봐요. 조선시대부터 초록불을 켜서 제가 어렸을 때까지 켰어요. 근데 이게 전기불이 들어오면서부터 급격하게 변해서 지금은 정말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급변하는 시대를 제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보다 조금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뭐 전쟁부터 이렇게 겪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가? 여튼 하여튼 뭐 저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학교에서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텔레비전 있는 사람 이렇게 통틀을 하고 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때부터 진짜 빈부의 격차를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다 없는 줄 알았어요. 저희 동네에 통틀어서 전화기 2대, TV 2대. 그래서 전설의 고향 보러 남의 집에 TV 보러 다니는 그런 시대는 살았어요. 여기만 나오면 자꾸 추억이 되돌아가네요.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때요? 느낌이 더 급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지금은 정말 그냥 그 촌각을 다툰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빨리빨리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에 배웠던 걸로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걸로 앞으로도 계속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자리에 내가 일하고 퇴근하고 이런 자리에 오신 정말 리더님들이 너무 대단하고요. 21세기는 문맹이 배우지 않는 사람이 새로운 걸 배우지 않는 사람이 문맹이라고 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뭔가를 지속적으로 배우는 건 너무너무 대단하고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나 열심히 살았어. 한국 사람들 되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면 부자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왜냐면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열심히 공부해. 그래야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근데 저희 세대는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주식을 사놨어도 괜찮고 땅을 사놓은 사람들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대학만 나오면 다 취직은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지금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정규직이 없어졌고 뭐 요즘 아이들이 사는 게 좀 팍팍하고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본인들은 또 어려움을 모르고 부모님들이 또 뒷받침을 잘 해주니까 멘탈이 약하다. 아까 우리 딸하고도 얘기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좀 멘탈이 약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중심을 잡는 가정의 중심을 잡는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운명을 결정하는 거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자, 10년 후에 당신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은 자주 먹는 음식, 당신 읽는 책, 자주 만나는 사람, 집중하여 쏟은 노력, 자주 방문하는 장소, 우리가 버는 돈의 분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지고 정말 어떤 박사님도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당뇨가 온다면 당뇨는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벌써 10년 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다. 내가 뭐 고지혈이 있다면 그것도 5년 전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것과 이렇게 연결하기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서울 분들은 되게 친절하시다고 들었는데 근데 표정이 굳어 있으시네요.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죠? 저 촌에서 왔으니까 잘 좀 봐주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미래와 연결돼 있다. 일생 동안 받는 월급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1년에 12번을 받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25살부터 60세까지 번다고 하면 420회의 월급을 받아요. 420회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60살까지 진짜 많이 봐준 거죠. 지금 첫 번째 직장이 평균 49.5세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60세까지는 진짜 많이 봐준 건데요. 이 420회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월급날이다. 월급 입장.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주유세, 보험료, 대출이자, 주차비, 연회비, 학비, 관리비, 교육비, 전화요금, 월급 배달. 입장하고 다음 날이나 다음 날이면 이렇게 퇴장하는 월급. 그래도 이 월급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의식주, 교육, 결혼, 노후자금, 보험 숨 막히시죠? 또 보기만 해도. 근데요, 여기 조건이 있어요. 절대 아프시면 안 돼요. 회사 망하면 안 돼요. 퇴직하거나 잠깐이라도 쉬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420회 안에 어떻게 한다? 미래의 나와, 이 퇴직한 후에 나와 함께 써야 되는 준비가 이 안에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안 되면 슬픈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10명 중 9명 정년 후에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10명한테 물어보니까 9명이 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몇 살까지? 72.5세까지. 지금 현재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대라면 어쩌면 80대까지 일해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10대들은 90대까지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오래 살면 더 오래 살수록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년 후에도 일하고 싶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하고 싶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사실 20대부터 지금 정년이 너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일해야 된다. 근데 그 일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고 싶냐? 네, 그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생계도 안 되는 사람이 58.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라도 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요. 정년 후 노동 희망하는 이유는 또 추가적인 여유 자금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요, 내가 내내 자동차 타고 다녔어요. 또 우리나라 같이 맛집이 많은데도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걸 딱 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쵸?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안 써야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차라리 일을 해서 돈을 벌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올해 60세 이상 취업자가 639만 9천 명? 이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 층들이 취업하는 것보다 중년층 이상이 취업하는 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되는 세대. 근데 사실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자식이야 어쨌든 간에 내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만 부모에 대한 책임까지 지기는 너무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7명 중에 1명꼴로 부모와 자녀를 이중으로 케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은 40, 50대 분들이.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40.4%,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지금 빈곤율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이렇게 급변하는 또 장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여행을 하루 갔다 올 때는 가볍게 그냥 정말 조그만한 배낭 하나 메고 가면 되지만 장기간 여행 갈 때는 그 준비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어쩌면 준비가 좀 달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래는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퇴근하고 이 자리에 오신 리더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돼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왜냐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번 가보자고 하고 이런 자리에 오늘 온다고 뭐 회비 걷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오신 것이 저는 복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대안으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슈퍼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슈퍼는요, 아메이예요.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슈퍼고요. 특징은 2년에서 5년 플랜, 무자본 무점포로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죠. 저는요, 이게 진짜 사실 이게 자영업 안 해본 사람은 이거 그냥 글씨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자영업을 해보고 망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당장에 정말 앞에 나가서 노점 하나를 하더라도 요즘 노점도 없지만 하더라도 뭐 정말 서울에서는 더 많이 들죠. 정말 그 꿈도 꾸지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렇게 내 자본이 하나도 들지 않는데 뭐 어떤 사람은 연봉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연봉 6천만 원, 뭐 1억 이런 수입을 가질 수 있는 더군다나 연금성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리스크가 없다잖아요. 왜냐?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너무 우리가 정말 공짜를 주는 것들에 어쩌면 조금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안에 공기가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없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옆에 너무나 고맙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이 아메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뭐를 알아봐야 되냐? 네, 회사, 제품, 수익 구조 이 세 가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메이 슈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메이는 이렇게 여기 공장이 있잖아요. 이 공장에서 물건을 직접 450여 가지를 만드는데요. 여기에서 65개 연구소, 75개 이상의 대학과 협력하고 1200가지 이상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다. 네, 800가지도 출원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저는 도대체 세제를 만드는 회사가 뭘 이렇게까지 연구소가 많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많은 연구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 회사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품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 거죠. 이 두 분이 창업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2세 경영을 하시게 됐죠. 근데 지금 사장님은 지금 감사로 가시게 됐고 새로운 사장님이 또 영입이 돼서 오시게 된 거 아세요?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아메이 하면서 사장님이 4번 바뀌었나? 4번? 3번인가? 세 번째?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3번, 이제 4번째네요. 근데 정말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아무리 좋은 CEO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분들도 정말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를 이번에 한 번 더 느끼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아메이도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요. 이분도 30년 이상 그 역임을 하셨대요. 아니 아메이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ABO들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분과 새로운 비즈니스가 좀 멋지게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나가 있는 초일류 다국적 기업입니다. 저는요 다른 나라에서 그 예전에 제가 카자흐스탄을 가게 됐는데 그 나라에서 LG는 되게 좋아하는데 대우는 되게 싫다고 했어요. 왜냐면 대우는 돈이 안 된다고 나갔대요. 그 회사에 철수를 했대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되게 싫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철수하고 간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이미 해놨죠. 저 같은 다이아몬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약속했어요. 절대 한 명이라도 아메이 사업을 하면 철수하지 않겠다고.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35년 동안 지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찬물을 틀었는데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나왔대요. 목욕탕 가면 이게 어디냐면 인도거든요. 여름에 그 목욕탕 가면요 뜨겁다고 느끼는 게 몇 도게요? 45도? 목욕탕 좀 가셨네요. 네. 네. 42도 정도는 굉장히 뜨겁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찬물을 틀었는데 60도에 물이 나왔다. 그러면 진짜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서울이라 똑똑하시네요. 네. 똑똑하세요. 그래서 정말 역대 최악의 폭염도 겪었고 우리가 태풍도 겪었고 메가토크 산불도 겪고 다 이렇게 겪고 있어요. 왜? 이것 또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 문제잖아요. 7년 뒤에도 1.5도 이상 상승이 되면 상승이 되고 이게 3도 오르면 이제 물속으로 다 우리가 잠긴다. 지금 현재도 뭐 북극 남극이 녹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왜 회사 소개할 때 이런 걸 얘기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것이 친환경, 네, 그리고 사회 공헌, 동반 성장 이런 것들을 정말 한국에서 어쩌면 제일 잘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좋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요. 이렇게 각종 인증 마크를 통해서 정말 아메이 회사가 얼마나 친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인간을 정말 존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인증을 받았죠. 이 슈퍼에는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사람과 환경에는 환경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약속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각종의 아메이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적어봤어요. 되게 많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정관장 한 품목만 팔잖아요. 그런데도 대리점 내갖고 팔려면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뉴트리라이트 어때요? 전 세계 1등 하는데 우리 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돈 하나도 안 들고 이 매장에 오셔가지고 그냥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판매도 할 수 있고 전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품분들을 한번 볼게요. 뉴트리라이트가 지금 90주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영양제는 왜 먹어야 돼? 왜 뉴트리아이트를 꼭 먹어야 돼? 왜 아티스트를 꼭 써야 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양제는 왜 먹어야 될까요?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영양소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쵸? 옛날에는 밥이 보약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밥이 보약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영양소가 옛날에 시금치 한 단 먹으면 되는데 6단을 먹어야 되고 철분도 예를 들어서 뭐 고구마 하나 먹으면 됐던 게 지금은 50년 전에 하나 먹으면 됐는데 지금은 10개를 먹어야 되고 왜 그렇게 됐어요? 땅이 산성화되고 또 비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네들이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고 그냥 알아서 영양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약하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또 산성비 이런 것들 때문에 영양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통해서 이렇게 섭취를 할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많은 아까 우리 마일에 하면서 유산균 얘기도 해줬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 돼지고기 먹으면 더 많이 설사를 한다. 왜? 돼지들이 여름에는 더 많은 항생제를 먹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생제를 먹게 되는데 그래서 여름에 더 설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다. 굉장히 많은 항생제와 약품들을 그 아이들이 먹고 있다. 그걸 또 우리가 먹고 있다. 네, 그리고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고요. 예방의학이에요. 사실 아파가지고 딱 병원에 실려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 병원에서 못 나오고 계속 살 수도 있고요. 다시 치료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방을 하면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방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저는 노인은 병원 옆에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 다 병원에서 만드는 말인 것 같아요. 자연에서 살아야죠. 그리고 병원은 되도록이면 안 가야죠. 어떻게 하면서? 예방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자꾸 이상하게 뭐 병원 옆에 살아야 된다는 둥, 뭐 도시에 살아야 된다는 둥 그런 생각. 네, 뉴트리아이트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농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더블엑스 이렇게 더블엑스를 8주 정도 먹었더니 이렇게 손상된 DNA를 회복하더라. 이런 것들을 논문에 실어서 왜 이 더블엑스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낸 자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건강 나이를 오래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뉴트리아이트입니다. 이렇게 90주년을 맞이했고요. 영상 하나 볼까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시야부터 완제품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1930년대 누구보다 앞서 식물 영양소에 주목한 뉴트리라이트 창시자 칼 램보그. 그가 북미 최초 비타민 미네랄 제품을 만든 이래 90년 동안 뉴트리라이트는 남다른 철학을 담은 혁신적인 제품들로 세계인의 건강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뉴트리라이트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좋은 제품을 넘어 웰니스 플랫폼으로 길어진 기대 수명에 맞춰 전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지켜주는 건강을 드리고 싶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뉴트리라이트는 정확한 건강 상태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별 최적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품 및 생활 습관을 제안하는 웰니스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 생애가 건강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뉴트리라이트는 나아갑니다. 좋은 제품을 넘어 웰니스 플랫폼으로 뉴트리라이트. 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90년의 역사 그리고 한 번도 농약을 치지 않은 4군데의 농장 이런 것들은요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귀한 거고요. 우리가 이 귀한 거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 이혜정 리더님 말씀해주신 마이랩에 대해서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본사에서 말씀해주신 자료예요. 매출 달성이요 395억 맞죠? 마이랩으로만 395억을 달성했고요. 13만 명의 누적 구매자가 있고요.
6만 건의 DB 아까 그 자료 보셨죠? 그거를 6만 건 정도 보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이랩 이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결과고요. 보세요. 여기 HM 파마가 우리 그 연구소잖아요. 거기에 지금 2년 동안 6만 건을 했죠. 근데 미국에서요. 2007년부터 2016년도까지 9년 동안 미국 그 국립보건원에서 그 모집한 자료들이 9년 동안 한 게 2.1만 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 동안 한 것이 3.3천 건이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아메이가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모였다 하면 같이 싸고 같이 연구하고 이게 어느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하고 뉴트리아이트하고 앞으로 만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웰리스가 곧 나온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비타민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미생물이 분해를 못하면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 혈액 속으로. 특히 이 분자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또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은요. 미생물이 분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어. 미생물의 세계를. 근데 이제 아메이가 최첨단의 미생물의 세계와 또 최고의 자연이 만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정말 따라올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독보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진짜 최고의 비타민과 최고의 그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거다.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고요. 이것도 본사에서 이번에 발표한 건데요. 뉴트라이트 철학을 그대로 담은 아세로라 C, 비타민 C. 비타민 C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먹어야 된다. 왜냐? 잘 배출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나의 소중한 비타민 C 끝까지 남김없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타민 C가 먹을 때는 되게 좋아. 근데 금방 그 효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대요. 우리 그 R&D 팀에서 생각했대요. 이 비타민 C가 한번 고함량을 먹으면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약처럼. 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즉시 용출이라고 돼 있죠. 그걸 속방정이라고 하고 지속 용출을 서방정이라고 하는데 이 지속 용출 방식은 보통 약에서 많이 써요. 타이레놀 같은 그런 약에서 약은 씹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서서히 녹아서 몸에 서서히 스며들어야 되는 건데 한꺼번에 확 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서방정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럼 이 비타민 C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어림없다. 왜 니네가 의약품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2014년도부터 계속 아까 그 더블X DNA 그 인증 받을 때처럼 계속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2014년부터. 그런데 2023년도에 드디어 허락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0년 뉴트레이트 철학과 과학으로 완성된 그 다음 비타민 C가 나옵니다. 이거는 한번 먹으면 하루 종일 우리가 업돼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한 점심때쯤 먹고 오셔도 지금 이렇게 오시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웃으면서 우리가 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말 최고의 자연과 최고의 과학이 만난 역사가 깊은 뉴트라이트가 있다. 네, 두 번째 뉴트라이트가 좀 길었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티스트들이 보시면요. 일단은 역사성부터도 굉장히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첨단 연구 장비 이것 또한 아까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원료를 많이 갖다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자연과 과학이 만났고 피부의 타입, 그 pH 농도 이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해서 아까 57개 연구소에서 뭐 하겠어요. 그런 거 연구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또 이제 거의 모든 제품들을 비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비건이라 함은 동물성 원료도 쓰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험도 하지 않는 그런 정말 동물을 잘 보호하는 그런 그 비건을 지금 하고 있죠. 저는 그 얘기 되게 쇼킹하더라고요. 지금
아이들 분유보다 강아지 사료가 더 많이 팔리고 있대요. 지금 그만큼 정말 그 새끼 거의 유모차도 더 애들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면서요. 네.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비건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퍼스널 케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탈모 기능성까지 다 책임지고 있는 퍼스널 케어. 여기서는 빠질 수 없는 말이 경피독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독이 들어오는 경로들을 보면은 이게 점막 흡수, 경부 흡수, 그다음에 경피 흡수인데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독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뭐다? 경피. 왜냐면 피부가 제일 많잖아요. 입은 조그만데 나머지 다 피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흡연으로는 25% 정도의 암이 만들어진다면 화장품이나 욕실용품 같은 것들은 75%의 그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원료가 된다. 특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염려스럽다. 왜 그러게요? 맞아요. 잘 씻어요. 우리가 진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안 씻는 건지 우리가 너무 많이 씻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해. 뭐든지 부지런해. 그죠? 씻는 것까지 부지런한데 제가 보면은 제 주변에서도 대부분 병 걸린 사람들이 좀 깔끔한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프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의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나아지지가 않아서 자기가 이제 며칠 동안 입원을 하고 어느 날 자기 집을 들어갔대요. 근데 자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서 락스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그 독한 세제들을 쓰면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병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세제나 이런 것들이 물론 깔끔한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 몸이 다 죽어가면서 깔끔한 것보다는 좀 한눈 감고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아메이 세제를 쓰시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탈모 기능성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제 그 안철우 부장님이 그 말씀하셨는데요. 위너스가 또 독보적으로 또 많이 판매를 했답니다. 이거를 그래서 위너스 그 포지션 대비 진짜 더 업해서 많이 팔았대요. 우리는 진짜 한번 뭉치면 뭐든지 잘해요. 그죠? 그래서 정수기도 정말 잘 팔았는데요. 이렇게 옛날에는 없었던 우리가 처음에 정수기 이스프링 나왔을 때는 없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신종 의약품 같은 거 한강에 제일 많은 게 당뇨약이라고 우리나라가 되게 싸잖아요. 약품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쉽게 약을 접하고 또 그만큼 또 물도 많이 오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어떤 사진에 보니까요 이 진짜 그 뇌에 촘촘히 박혀 있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디든 안 가는 데 없이 다 가는 미세 플라스틱도 물에서만큼은 근데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생수. 네 맞아. 똑똑하십니다. 네 그래서 생수.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수 먹지 말고 이스프링을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공기. 마음을 제일 많이 먹고 두 번째 많이 먹는 게 공기라면서요. 이 많이 먹는 공기 그리고 선택해서 먹을 수 없는 이 공기 그 공기를 가장 깨끗하게 걸러주는 청정기입니다. 우리 청정기는요 숫자로 싸우면 우리 청정기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왜 남자분들이 숫자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작은 입자까지 걸르냐, 얼마나 많은 양을 걸르냐, 어떤 것까지 걸르냐 이런 거 다 검사해보면요 우리 청정기를 이길 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판매 1등하고 있는 청정기입니다. 네 그리고 냄비 정말 요즘에 정말 너무 바쁘셔가지고 밥들을 안 해 드시잖아요. 근데요 사실 먹는 게 내 몸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저도 잘은 못 해 먹어요. 맨날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군대 갔다 온 우리 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왜 이렇게 집에서 밥을 안 먹냐면서 자기가 밥을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근데 그렇게 그렇지만 그래도 퀸이 있으니까 우리 요즘에는 간편식들 많이 해 먹죠. 야채도 그냥 쪄서 바로 뭐 소스 해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건강한 먹거리에서 또 건강한 육체가 나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양소를 잘 보호하는 아메이 퀸, 그리고 이렇게 하천 오염을 막아주는 아메이 세제가 있죠. 아메이 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농축이잖아요. 이렇게 물류를 이렇게 아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은 지구의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메이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지구한테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산염이 하천으로 흘러내려가면은 플랑크톤을 갑자기 늘려가지고 이렇게 녹조 현상이나 뭐 이런 그 적조 같은 걸 만드는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좋은 세제를 씀으로 인해서 자연도 보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분해성 세제이기 때문에 물의 온도와 상관없이 물과 닿으면 저절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는데 48시간에서 72시간이면 이게 분해가 된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제발 좀 알아주세요. 대단해요. 아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 아셨죠? 네. 그리고 25세트 라이드, 왜 진작에 이렇게 안 만들었냐 아까 그러시던데, 엉덩이가 너무 푹신푹신해서 좋다. 그리고 간편하고 훨씬 더 하기 좋겠더라고요. 저도 이거 집에 2대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어떻게 다시 들여놔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푸케어. 정말 제품분들이 정말 많죠. 푸케어도 진짜 이거를 사람마다 다 틀린 거 아세요? 저는 처음에 했을 때 굉장히 그 아픈 부위가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갑상선 쪽이 안 좋다고 나왔어요. 그 발바닥 해보시면 어딘가 아픈 데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를 네이버에 찍어보시면 내 몸이 어디가 지금 안 좋은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좀 거기에 관련된 좋은 건강식품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이걸 자극해줌으로 인해서 그것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또 굉장히 좋은 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원포원 너무너무 좋지만 점수는 많지 않은 원포원. 네. 그렇지만 정말 갈수록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번에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땅콩 버터. 저희 땅콩 버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앞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땅콩 버터도 나옵니다. 땅콩 버터에서 이렇게 좋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자, 아메이 제품에는 모두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를 한 달 동안 모아서요, 14일날 현금으로 캐시백을 나눠줍니다. 좋은 제품들을 주위 사람들하고 함께 쓰세요. 함께 쓰면요, 점수를 합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이의 수익 구조입니다. 네, 이 노란마트에서 30만 원 썼더니 300포인트를 주는데, 아메이 마켓에서 30만 원 썼더니 월 한 10,000원 정도의 캐시백을 돈으로 돌려주더라. 돈으로 주니까 소비가 곧 소득이 되는 거고요. 소비는 지출로 끝나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 그럼 아메이는 그런 10,000원이라는 돈을 돌려주냐? 이 유통의 변화 때문이죠. 예전에는 제조,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이렇게 따로따로 했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는요, 홈플러스가 하나 정도 남고 거의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온라인화 되고 있는 거지. 모든 분들이 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쓰고 있잖아요. 아메이는 원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했고 온라인을 더 많이 하고 있지만 뭐가 다르냐? 제조 원가가 다르죠. 200원에 만들지 않고 400원에 만들고요. 또 뭐가 다르냐? 유통 과정이 다르죠. 직거래,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아메이 공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직접 받아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소개하는 사람이 있죠. 그 소개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렇게 직거래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회원의 혜택이 있죠.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고요.
캐시백, 그다음에 여행 및 상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쉬어서 갈까요? 왜냐면 돈 얘기를 해야 되니까 돈 얘기를 하기 전에 행운의 선물을 받으실 분들을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세요? 네, 처음 이렇게 처음 오셨고 또 네, 오셨고 네. 자, 이렇게 세 분 여기서 번호를 하나씩 찍어주세요. 몇 번? 4번. 또 3번. 뒤에 1번. 1, 3, 4. 자, 이제 본인들의 선물이 공개됩니다. 짜잔. 자, 이 선물은 네, 여기 선물도 저는 그냥 어리버리하고 안 드려요. 좋잖아요. 자, 이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여기 이따가 좀 나눠 드리세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선물도 받았으니까 돈도 받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너스 테이블이에요. 20만 점 쓰면 곱하기 3%에서 한 6,000원 정도의 캐시백이 나온다. 그런데 내가 있고 나한테 알려준 사람은 스폰서라고 하고 A라는 친구, B라는 동생이랑 같이 썼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수입이 분배되냐? 우리는 모두 아메이에서 직거래를 하게 되고 이렇게 S-A-B를 다 통틀어서 매출이 나오죠. S의 매출 80만 점이 되고요. 저 표에 의해서 6%를 받게 되고 68에 48, 48,000원을 받게 되고 나 이하로 내가 한 양을 빼야죠. 나는 이 사이 60만 점의 매출을 냈고 표에 의해서 6%를 받게 되고요. 36,000원, 48,000원에서 36,000원을 뺀 12,000원이 스폰서 거. 나는 36,000원에서 A가 한 양, B가 한 양, 6,000원씩 두 명을 빼주고 나면 나는 24,000원, A랑 B는 6,000원 받아가게 됐습니다. 네, 어때요? 내가 나중에 시작했는데 스폰서보다 더 많은 수익을 받아가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의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다. 왜냐면 스폰서는 나 한 사람한테 알렸지만 난 두 사람한테 알린 노력을 아메이가 저기 멀리서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더 노력한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6명한테 알렸다고 가정을 하면요. 전체 매출액 다 합산해주죠. 전체 매출액이 140만 점이고 9%를 적용받게 돼서 12만 6천 원이 나오는데 20만 원 3%한 사람 6명을 다 나눠주고 남는 게 내 거잖아요. 그걸 나눠주고 났더니 나는 9만 원의 캐시백을 받아가게 되고요. 요즘에 이 푸짐한 부파 키트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키트도 받게 됩니다. 저희 파트너도 이번에 받았다고 막 자랑하면서 톡방에 올렸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때는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6명한테 알렸지만 내 친구는 4명한테 알렸어요. 전체 한 덩어리가 100만이고 다 합쳤더니 620만 점, 15%를 적용받게 되고 93만 원. 이 사람들 다 떼주고 나면 내게 57만 원. 브론즈 빌더가 되죠. 이런 그림이면 브론즈 빌더가 되고요. 브론즈 빌더 125만 9,700원. 그리고 브론즈 빌더 6개월 지속하면은 50만 원 추가금, 6개월 또 하면 100만 원 축하금, 총 150만 원의 축하금도 있어요. 너무 좋겠죠? 네. 네, 선물도 줬는데 대답 좀 하시지. 자, 이렇게 했어요. 자, 6, 4, 4명한테 알렸고 이제 2명한테 알렸다고 가정하면 전체 매출을 1,580만 점에서 각자 나눠주고 다 떼주고 나왔더니 192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고요. 이렇게 1,000만 점이 넘는 사람, 1번 넘는 사람 SP, 3번 넘는 사람 GP, 6번 넘는 사람 PT, 그 다음에 12번 내내 한 사람 파운더스 PT. 그리고 파운더스 PT는 올해 비전 트립의 주인공이 되죠. 어디예요? 케언즈. 너무 좋겠죠. 어제 또 안철호 부장님이 그 대전에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정말 이제 여행이 여행은 뭐였죠? 여기서부터 행복해지자? 그게 여행이 돼요. 이 말을 참 잘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근데 여튼 그런 여행도 갈 수 있고 연말 보너스도 있고 저는 파운더스 PT가 진짜 좋아요. 왜냐면 제가 첫 번째로 탔던 연말 보너스가 너무 달콤했거든요. 자, 이렇게 나로부터 2명의 PT가 나오면
나는 사파이어가 되고 연봉은 6에서 7천만 원. 3명의 PT가 나오면 나는 에메랄드가 되고 연봉은 7에서 1억 원. 6명을 독립시키면 6명을 도와서 잘 되게 도와주면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연봉은 1억 5천에서 2억. 또 이분들이 받는 특혜가 뭐예요? 해외여행. 네. 어제도 말씀하셨죠.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꼭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또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뭐 부산국제영화제도 다녀오고 또 이제 앞으로 갈 여행들도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행들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나 어쩌다가 이런 인생이 됐지? 약간 부산국제영화제 갔는데요. 약간 외국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휴양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그러면서 진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종합 선물 세트가 맞구나 생각을 했고요. 이런 수입이 매달 증가 평생 상속해서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왜 이게 매달 나와? 안 쓰면 나오고 안 쓰면 안 나오잖아. 근데요. 이번 달에 치약 떨어지면 다음 달에는 샴푸 떨어지고 그 다음 달에는 건강식품 먹어야 되고 이렇게 생필품들로 돼 있기 때문에 매달 나오고요. 또 회원도 증가되고 제품도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평생 나오고 저는 이거 상속도 된다는 거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모았죠. 12년 동안 소비자를 모았더니 이제 노후가 걱정되지 않는 삶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는요 뭔가 잘 살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맨날 뭔가 그 구인 이런 거 있죠. 뒤져요. 그래갖고 나 지금 직장에 다니는데도 나 저녁에 뭐 하나 더 할 거 없나? 이런 거 정말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진짜 부업으로 하기는 아메이가 짱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직장 다니면서 아메이 이 장소에 왔다는 거 빼고 아메이를 막 진짜 열심히 한다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별로 열심히 안 해요. 리더님들 다 알아요. 근데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잘 돼요 이게. 그래서 그렇지만 부업으로 하기 너무 좋은 일이 아메이가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꿈꾸는 엄마의 뒷모습, 친구 부자, 돈과 시간의 자유, 가족에게 여행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됐다는 거. 나의 60대가 나의 70대가 걱정되지 않고 기대되는 삶이 됐다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메이 핀 레벨은요. 저는 다이아몬드고 이제 뭐 수석도 가야 되고 더블도 가야 되고 트리플도 가도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네. 그 첫 번째 아메이의 첫 번째 성공자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요. 다이아몬드도 앞으로 갈 길은 멀어요. 하지만 그래도 못해도 다이아몬드는 한번 찍어보세요. 진짜 삶이 달라지고요. 모든 이 아메이 세계에서만 밖에 나가면 똑같아요. 전철 타고 가면 그냥 동네 아줌마인데 여기 오면 VIP예요. 그 VIP의 대접을 한번 받아보시고 또 여행을 가도 VIP예요. 정말 삶이 VIP로 바뀌는 그런 어떤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BO의 뜻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난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자꾸 도와준다고 하죠. 우리가 왜 어렵냐면 도와달라고 안 하는데 도와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도와주는 건 쉬워요. 마음만 그렇잖아요. 내 마음씨만 좋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도와줘도 된다는데 자꾸 도와주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 잘 살고 싶은 사람, 스스로 내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사람, 스스로 추가 소득을 원하는 사람, 스스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요 돕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네. 백종원 씨도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누가 뭐래도 필요 없다고 해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도와야 우리가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메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네, 이거 하면 돼요. 그냥 제품 잘 써보고, 네, 잘 써보고요. 근데 뭐 비싸다, 돈 없다 그러는데요. 사실 샴푸가 뭐 밖에 게 싸봤자 뭐 1,000원, 2,000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저 하도 밖에 걸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봤자 샴푸가 비싸봤자 1, 2만 원인데 그거 아껴서 부자 된 사람 보셨어요? 하지만 그거 써서 부자 된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한번 바꿔 써보고요. 불만족스러우면 반품하시고요. 만족스러우면은 꾸준히 쓰면서 이렇게 알리면 소비하면서 이제 알리면 이렇게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소득이 만들어지고요. 저처럼 어차피 하는 거 그냥 연금을 만들어야지.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한 300만 원 정도가 매달 나오면은 좀 뜨뜻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봤자 3명 잘 후원하면 월 300 나오거든요. 그래서 3명 성공시키면 나오는 그런 소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 다녀오면서 저희 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얼마나 가슴에 맺혔는지 맨날 얘기해요. 왜냐면 어느 날 제가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엄마도 그냥 나름 괜찮기는 해. 엄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근데 주변 여자들이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다음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오늘 여기 와 있는 딸이거든요. 딸이 2명인데 꼭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라고 해서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잠깐 사진을 좀 모아봤어요. 한번 볼게요. 오늘 밤에 분명히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될 것 같은데 잠시만 어제 꿈이 다 접어놓고 별을 보러 떠나요 Baby 어젯밤 울었나요 눈은 부어있네요 내 손 잡아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를 믿어요 화장을 안 해도 돼 생얼로 멘트를 내두르는 싱글로 네 여자친구들도 내 여자친구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 불러 Before wrong, right get drunk 절대 후회 없는 girl 그대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해줄게 오늘 밤 Let's go Everybody come to 해운대 Everybody come to 광안리 Everybody come to 동백섬 Everybody come to 남포도 Everybody come to 자갈치 Oh we rockin' with the 아가씨 Oh we rock 부산 아가씨 길을 잃어 헤맬 때 별이 보이지 않을 때 해줄 것은 없지만 아직도 끙끙대며 걱정하는 그대 이 노래를 불러요 쓸데없는 생각들은 하지마 우리는 서로에게 말지마 가끔씩 다른 여자 눈길이 가도 내 마음은 항상 너니까 We fall wrong, right get drunk 절대 후회 없는 girl 그대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해줄게 오늘 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서는 굉장히 멀죠. 참 부산 왜 국제영화제를 부산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해야지 안 그래요? 네, 여튼 이런 클럽이 있다는 거, 다이아몬드 클럽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요. 정말 멋지다, 재밌다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리더님들 마음에도 그런 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 사람들 틈에 끼고 싶다. 나도 저 클럽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대장 저희는 위너스는 12월 초에 이제 푸꾸옥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벌써 초대장이 왔고요.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면 저희가 또 기대치가 되게 높아진 게 작년에 삿포로에 가가지고 너무 음식도 맛있었고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최고였다 이렇게 말했더니 올해가 더 최고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지중해 크루즈까지 지중해 크루즈도 지금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갈 사람들 명단 올리라고 해서 올렸거든요. 이것까지는 지나간 거고 이제 우리가 도전하는 케언즈 혹시라도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 여행에 가서 정말 누리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누리는 정말 울컥울컥 눈물이 나는 내가 뭐 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지? 라고 하는 대접을 받는 이 여행을 꼭 끝까지 도전하셔서 올해가 아니면 또 내년에도 있어요. 있지만 올해 한번 갔다 옴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2명, 3명의 또 파트너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능력이나 스마트함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제가 발견한 역사상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공은 운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95%도 겸손한 표현이고 99%가 운 때문에 성공하고 운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공을 하고 싶고 성장을 하고 싶고 세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다 운이라니. 그래서 끈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운을 이기는 방법은 끈기뿐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는 포르투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끈기를 통해서 운이 올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럼 운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어떨 때는 정말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정말 살짝 건들기만 해도 뭐가 되는, 어떤 날은 사람들이 막 전화 오고 제품 갖다 달라, 뭐 정수기 달라 난리죠. 근데 어떤 날은 조용하죠. 하루하루도 그럴진데 인생이 길잖아요. 그런데 정말 늘 잘 될 수만도 없고 늘 안 될 수만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도 많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운을 불러들이는 것은 저는 내가 꿈을 크게 갖는 것도 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이고요. 내가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거, 내가 긍정적인 표정을 짓는 거,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도 굉장히 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운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운을 내 걸로 만들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얼마나 계속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승패가 갈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우리 많은 분들이 내 일을 마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으셨잖아요. 제가 너무 대단하다고 말씀드렸고 너무 멋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행동이 어느 날 끝나면 직장과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성공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킨다면 어쩌면 정말 나 정말 예전에 그랬었는데 나 이렇게 변했어, 나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말하는 저희 딸이 엄마 삶이 부럽다고 하고 어떨 때는 얄밉다고 하고 또 가냐, 또 여행 가냐, 50대가 왜 이렇게 맨날 놀러 가냐, 이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삶이 여러분들한테도 또 한 발짝 더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핸드 그릴